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날씨도 많이 좀 쌀쌀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도 새벽에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은 상당히 춥게 느껴질 건데 올해 겨울이 상당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을도 굉장히 빠르게 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제가 정확하게 10월 28일 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F299의 배우자에 관련돼서는 이전에 이제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좀 많은 부분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F299의 배우자가 F112 비자였다가 지금은 F318 비자로 이제 픽스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F318로 이렇게 변한 것들이라면 F3 비자는 한국이 아닌 제외 공간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제외 공관이라고 하는 거는 코리안 엠버시에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받은 답변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F299 비자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가 좀 공개를 하고 싶다. 지침 내용이죠. 지침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의하는데 조금 얘기할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 코리아 쟁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면 근데 히스토리를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F299는 기타 장기 거주 비자이고 그다음에 배우자나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 성년이 되지 않은 마이너, 미성년 자녀가 이제 한국에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가 만약에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돼요. 자, 일반적으로 F299의 비자의 배우자는 F112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요건 뭐 5년이라든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라든가 또는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지나 1.5배 되면 국내에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런데 F299의 비자를 변경을 하려고 보면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F3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E74 비자의 배우자는 F3 117입니다. 118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E74 비자 근로자가 F299으로 변경을 하면 이전에는 F317에서 F112 비자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F112도 그래서 이전에는 F112도 F299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청을 할 때 해외에 있는 배우자나 미성년자 초청할 때 F299 될 수가 없는 게 한국에서 5년 이상을 체류하는 사람이 비자 변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F299 배우자가 F299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초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F112로 국내에서 변경을 하든 아니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증을 비자를 발급을 하는데 먼저 한국에서 이거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정 신청을 통해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F112 비자를 한국에 출입국에서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출입국에서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은 사증과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7월 달에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7월 달에. 그래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 F299 비자에 이제 해외에 있는 배우자 초청하는 경우
해외.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7월부터는 F318이라는 비자로 변경이 이제 새로 생겼고, F318로 초청하려면 결국은 F3 비자는 어디죠? 제외 공간. 제외 공간이라는 얘기는 Overseas Korean Embassy나 Consular Offic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게 출입국 관리법, 출입국 관리법 이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별표 1의 2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보면 별표 1, 별표 1에 2, 별표 1에 3이 있어요. 별표 1은 단기 비자, 1에 2는 장기 91일 이상. 그래서 한국에서 어,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 1-3은 이제 영주라고 해서 permanent residence가 나오는데, 이 장기 체류 비자에 F3 비자가 나와 있는 건데, 요게 2024년 10월 29일 오늘이죠. 제가 녹화하는 날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에 개정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반 비자가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뭐, 제외동포에 대한 거는 F3로 바뀐 거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요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요 내용이 추가가 된 거고, 요 내용이 추가가 돼서, 자, F2 비자의 배우자는 동반 비자인 F3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F2의 최대 자격 중에 타목이 뭐냐면, 타목이 뭐가 있냐면 그 F2의 타목에는 다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우자라든가 미성년 자녀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들어가 있는 게 자목에서 카목인데, 그래서 다만 거주의 체류 자격 중 타목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F3를 안 다는 거죠. 이 타목에 자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목은 뭐냐? F27 비자의 배우자라고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도 조금 헷갈리는데, F7의 배우자가 이전엔 F112였고, 그 다음에 F271 이 두 가지가 있어요. F112는 F318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F271을 신청할 때는 한국의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F3로 올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271은 한국의 출입국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F112는 이제 없어지고 F318로 이제 뭐 GNR 한배 소득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80점이 안 되는 경우는 F318 요거는 한국의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자,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 F318 F299의 배우자도 자, F318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초청하는 거는 한국 대사관이 아닐까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 출입국이. 이게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아,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느냐? 자, 예외는 어떤 거냐? 자, 다만 예외적으로 자, F299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F318인 것은 알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F299의 배우자인 F318은 예외적으로 뭐 어떻게 신청하냐면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증 발급 신청서, 사증
발급 신청서. 실제로 한국에서 신청서는 총 3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이나 연장이나 변경하라는 경우는 어떤 거요? 통합 신청서. 통합 신청서가 있고, 이 통합 신청서는 반드시 한국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이 있고 사증 발급 신청이 있어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도 어디죠?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이 아니고 요거는 체류과, 체류 우리가 연장이나 변경할 때 하는 데고,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은 사증과예요. 사증과. 같은 출입국 내에 사증이라고 있어요. 비자를 신청해서 추총하는 거. 그다음에 사증 발급 신청은 한국의 대사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신청서는 출입국의 체류과는 예약하고 가야 되고,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하는 사증과는 예약 없이 갈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F299의 배우자인 F318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F3 비자인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디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한다. 어디?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국 관할 사증과에 신청을 해서 초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정책본부 어제. 그리고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가죠? 네. 이제 요 서류를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서에 허가된 그 정보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내한테, 배우자한테 이메일로 보내주고 한국 대사관에 예약하고 신청하고 들어오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오늘 제가 요거를 어제 답변을 받고 오늘 연락을 3군데를 했어요. 3군데. 3군데를 했어요. 어떤 3군데냐? 첫 번째는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통해서 이게 어제 제가 답변 받기로는 일선 기관에 이미 배포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확인차 한번 전화했는데 1345는 1345 답변은 아니다. F318이기 때문에 F299 배우자가 F318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한국 대사관에서 F318로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사증과에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증과에서는 정책본부에서 F318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받아라. 그 내용을 받은 게 없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본부를 이제 연락을 했더니 본부에 확인해서 F2 담당 주무관님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 해당 주무관님도 확인을 해보니 F299의 배우자 F318은 뭐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줬대요. 근데 이 내용이 체립과에도 이미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체립과라면 사증과도 이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과 2에서 얘기하는 F318을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은 실제로 아니다. 본부 답변한 것처럼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왔대요. 사증과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게 답변인 거죠. 근데 이제 1345는 이제 최근에 본부 통해서 받은 게 F318은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는 뭐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에 확인된 사항들은 지침이 이미 이제 뭐 사증과라든가 체립과에 다 다른 출입국에 넘어가서 확인이 가능한 그 자료를 보면 사증 발급 인정 신청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다시 한번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그 별표 1의 2가 그다음에 동반이 바뀐 부분은 사실이고, 여기에 보면 F2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F7, F99의 배우자도 F3로 하는 것은 맞다. 다만 F2 자격 중에 타목 중에 자목이 들어가거든요. 자목이 들어가는데 자목이 F7이에요. 그래서 F7 비자는 배우자를 초청할 때 80점 그리고 GNI 한배 소득이 안 되면 F318은 제휴관관에서 초청하는 건 맞다. 다만 여기서 제외하는 거는 F71인 경우에는
F3가 아닌 F271이다. 다음에 또 하나, F2에 포함되어 있는 F299인 경우에는 자, 다 바뀌었다. F318로 바뀌었다. 다만 F2-7의 배우자가 F318인 경우에는 제외 공간에서 사증으로 신청하는 게 맞는데 F299의 배우자를 F318로 초청하는 경우는 뭐다? 사증 발급 인증 신청 통해서 국내에 있는 사증과 출입국의 사증과에서 신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2-7의 배우자가 두 가지, F271, 그다음에 F318인데 F271은 국내 체류 자격, F271은 국내 F2-7 비자에 를 가지고 있는 관할 출입국의 사증과에 신청하시고 F318, 그러니까 제 나이 한 배가 안 되거나 80점이 안 되는 경우는 한국 대사관, F299의 배우자 초청하는 건 F318밖에 없는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F3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예, 사증 발급 인정 신청 통해서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할 출입국의 사증과에 신청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답변 주는 이유를 알겠어요. F299 비자의 배우자가 F318이잖아요. 그래서 F318을 출입국에 갔더니 아니다. F318은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F318을 했더니 이걸 뭐라고요? 반려를 한 거예요. 여기서 신청하는 게 아니다. 요게 사실이다라는 게 오늘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선 관할 출입국에 F318로 초청할 수 있는 사증과에서 아직 요 부분들이 이미 지침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법무부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까지 지금 자세하게 읽어보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지금 실제 지침은 나와 있지만 원래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F318을 한국 대사관이 아닌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국에 사증과에 신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F299 비자 변경하려면 E74에서 예약하고 갔잖아요. 거기는 체류관리과고 사증과가 별도로 있어요. 사증, 비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출입국에 따라서 같은 1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별도 층에 사증이 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음. 그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사증과가 1층 오른쪽에 같이 있고 남부출입국은 사증과가 위층에 있어요. 2층인가 3층인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출입국 외국인청도 사증과는 별도 창구고 그다음에 대구 출입국도 그렇고 대전 출입국은 들어가서 왼쪽에 사증과가 별도로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증과하고 체류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같이 붙어져 있는 곳도 있으니까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 된다. 결론은 F299의 배우자는 대사관, 한국 대사관이 아닌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국 사증과의 사증 발급 인증 신청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F299 비자의 배우자가 F318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요거를 한국 대사관에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자, 출입국 우리 관할 출입국에 사증과로 할 것이냐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2번은 1번만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F299 배우자는 어떤 거다? 출입국 관할 출입국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국에 사증과에 신청을 한다. 한국 대사관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힘으로 11,400명이 됐고 지금 어제 보니까 11,50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12,000명 10월달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힘을 좀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강의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강의 없다.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보여주세요.
예, 구독자 수로 좀 보여주시면 제가 힘내서 강의할 것 같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1월, 그리고 4월 달에 신청을 했고, 이제 강의를 했고요. 올해 12월 달에 또 강의, 24강 강의로 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OB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OBS 너무 좋습니다. 소리 잘 들리고, 펜으로 움직이는 거 정말 똑같이 실시간으로 정말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OBS 시스템 통해서 깨끗한 음성 그리고 필기하는 것과 말하는 거 동시간대에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마진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